이전 정부 시절에는 근로자의 고용지원금이 늘어났는데 현재는 현금성 지원은 축소시키고 있고 대신 세금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기업에서 지원받을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지원금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성 지원금은 고용, 해고, 출산 등의 사유에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에 지급하는 현금으로 청년 고용, 50대 고용, 60대 고용 등 나이별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유지 지원금은 채용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운 상황인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에서 직원을 해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죠. 그러면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중에서 고용주인 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34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과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원 금액이 축소되어 현재는 최대 1,200만원 지원됩니다. 고용 이후 1년간은 매월 60만원 지원되므로 1년에 760만원이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둘째, 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등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보통 임금이 증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증가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600만원이 지원되며 종업원 임금이 매월 20만원 미만 증가하면 사업주에게는 1년간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신중년 적합 업무는 만 5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중년 적합 업무는 약 250개 정도의 업무가 있는데 생산, 유통, 관리,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직종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중년 적합 업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직원의 고용은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1년에 96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 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경력 단절 여성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세일 여성 인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단녀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성 인턴으로 일하면 구직자인 경단녀 인턴은 60만원이 지급되고 인턴을 고용한 사업주는 32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금 지원이 다양하군요. 그런데 현금 지원 이외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다음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계산되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직접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세금 절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3년부터 세액공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모든 기업이지만 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도박장,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근로자는 우대근로자와 상시근로자로 구분되는데 우대근로자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청년 등 우대근로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을 공제받는데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1년에 800만원을 3년간 지원받고 대기업은 2년간 연간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우대근로자 이외의 상시근로자도 포함되는데
우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고용은 상시 근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중소기업인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3년간 공제받고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3년간 공제를 받죠. 만약에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청년 1명과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요? 청년이 1년에 1,450만원을 3년간 공제받으므로 총 4,350만원이고 상시 근로자는 850만원을 3년간 2,5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명의 공제액을 합치면 6,9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세,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고용세액 공제의 추가공제 내역입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추가공제 항목과 세금 혜택은 얼마일까요? 일단 정규직 전환하는 근로자와 육아복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추가공제액은 중소기업은 1년간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입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2년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에서 23년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으로 증가했죠.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2022년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인건비의 15%였는데 2023년부터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으로 변경되었네요. 하지만 세금은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나머지 사항을 진행할까요? 기본공제처럼 추가공제 역시 사후관리가 있는데 정규직 전환일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중 근로기간 종료일을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이고 근로기간 종료일을 기록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간의 퇴사일이 공란이면 정규직이고 퇴사일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퇴사일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 근무자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금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의 간호사 등 의료 보건 서비스 직종, 대리운전, 꽃배달 서비스, 그리고 보험회사, 은행의 콜센터, 광고 대행사 등 마케팅 관련 직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의 지원기간과 사후관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고용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받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익이 없죠. 따라서 자금을 지원받는 일자리 지원금과 세금을 감면 모두 사후관리 및 추징금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고용 이후 2년 이내 해고 등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고용노동부 현금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용 관련 세금 감면은 5년 이내 환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서 각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주된 원인은 해당 기업과 기장세무사 사무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 근로자의 요건 등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을 기장사무실에 정확히 전달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